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9일 새벽 3시 3분입니다. 방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 4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가지고 정 실장이 오늘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된 것으로 조사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줄곧 옆에서 최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이재명의 표현대로 하면은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구속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 실장에게는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남욱시 등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고 2015년 2월에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의 결재에 의해서 떼돈을 벌도록 만들어 놓고 떼돈을 수천억의 떼돈을 버니까 그 중에 428억 원은 우리 몫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몫이다 해가지고 돈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 몫이 아니라 이재명 몫이 아니냐. 사실은 아마 그 방향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뿐만 아닙니다. 2013년에서 17년 사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시 등에게 유출해서 이들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10억 원의 개발 수익을 얻게 한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작년 9월 검찰이 유동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유 씨와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버려라고 말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구속 사유 중에서 제일 확실한 거죠.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피 우려,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구속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편의를 유동규 씨에게 요구하면은 유동규 씨는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해가지고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정진상 씨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다. 그러면서 문자를 썼습니다. 정자살인 또는 사민성호, 이거 중국 고전에 나오는 문자인데 뜻은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이 살인했다 하면은 살인을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살인범으로 몰린다.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항상 이게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다가 나중에 구속영장 딱 떨어져 버리면은 기가 푹 죽는 그런 많이 본 데자뷰라 그러죠. 데자뷰를 어제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사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동규 씨는 어제 오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진상 실장이 정자살인 3인 승호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문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유 씨는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진상 실장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정진상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정 실장 아파트로 찾아가 3천만 원을 건넸다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2분에 맞먹을 정도의 기록적인 공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은 어제 밤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 서서 성실히 임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유세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판사가 친절하게 정진상 씨 측 이야기를 8시간 동안 들어주었는데도 탄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왜 끌어들입니까?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대기하다가 이제 수감되는 거죠. 수감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은 3시간 동안 어제 10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 PPT를 통해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 혐의가 중대한 데다가 이미 인적, 물적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또 소명됐는데도 부인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100쪽이 넘는 PPT를 통해서 반격에 나섰는데 대장동 일당과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도 이 변론이 길어지니까 김세용 부장판사는 오후 8시 20분쯤 10분간 휴정하기도 했답니다. 영장실질심사 중에 휴정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향후 수사는 결국 불가피한데 몇 가지 변수는 있죠. 국민 여론,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이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론을 악화시켜서 검찰 수사의 예봉을 끊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만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또한 더 비판을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그걸 공개한 이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 대단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은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휘 계통이 아주 확실하게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임기 말이 아니고 임기 초다. 비록 지지율은 한 30%대로 낮지만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므로 검찰이 기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은 이재명 수사는 정도를 걷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다음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단결해서 갈 것이냐. 어느 순간 이재명과 같이 엮여 있는 쇠사슬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냐. 결국 정계 재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